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애완동물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만 봐도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길거리에 산책만 가더라도 다들 목줄 하나씩은 잡고 다니는 게 일상이죠. 작은 동물부터 큰 동물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가다가 큰 대형견을 만났을 때는 움츠러들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주 큰 개를 만났을 때는 살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공원처럼 탁 트인 곳을 지나다닐 때는 조금 멀리 지나가면 괜찮지만 멀리 떨어져서 갈 수 없는 지하철 같은 공간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겠죠. 특히나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입마개는 물론이고 케이지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형견 말이죠.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서양 문화에서는 동물을 키우는 게 조금 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규제가 덜합니다. 그 결과 대형견까지도 옮길 수 있지만 이동장에 넣어서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켜지지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한 시민의 대형견이 다른 승객의 신발을 물고 놔주질 않은 것인데요. 신발을 물린 남성은 안전바를 잡고 매달린 채로 1분여간 발을 내리지 못하고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대형견의 주인에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탄 것에 대해 질타하자 개가 물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사라지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어렸을 때 큰 개에게 물린 적이 있어서 아직도 희미한 흉터가 남아있는 저에게는 정말 무서운 공포였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고 보장되는 서양권의 문화라고는 하지만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안전도 지키면서 이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저런 적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욕에서 대형견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일이 있었다. 그것에도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대형견을 입마개 없이 케이지도 없이 데리고 다닌다는 점이 불안하다. 그것도 일반 길거리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면 도망갈 곳도 없고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주인들은 자신의 눈에만 귀여운 강아지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무서운 맹수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형견을 동반한 승차는 무조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작은 소형견의 경우에도 케이지에 넣은 상태로 돌아다녀야 한다. 안전에 대해 민감한 한국이라고 하지만 더 큰 위험이 닥치는 것보다 조금 더 조심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지라고 생각해. 이처럼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운반 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며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시카고에서 20kg이 넘는 불독이 사람을 물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20대 여자였는데 응급실로 갖고 다리를 수술했어. 그런데도 출근길에 대형견의 입마개는 찾아볼 수가 없어. 나는 동물털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우리 칸에 탑승하면 옆 칸으로 이동한다.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콧물을 한 그릇은 쏟아야 하거든. 솔직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지하철에서 내리라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 지난 주말에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목줄도 없는 로트와일러가 내 옆에 앉았어. 나중에는 자리가 부족한데도 주인이 개를 옆에 앉혀두고 사람들은 서서 가게 만들었다니까. 요즘 미국은 사람보다 개들의 복지가 더 좋은 편이야. 한국에서 살아봤다면 공감하겠지만 지하철에 내려가도 바깥 공기와 똑같은 쾌적함이 있다. 개들이 의자 위에 똥을 싸지도 않고 무서워서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지. 독일인들은 세상에서 반려견에게 가장 너그럽다. 인간이 하면 감옥에 갈 것 같은 일들도 강아지가 하면 아무 일이 안 생겨. 동물보호단체들의 힘과 자본이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나는 5살인 프렌치 불독을 키우고 있는데 절대로 입마개를 씌우고 싶지 않아. 당신은 당신의 5살 자녀에게 입마개를 씌울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벌금이 고작 $25밖에 안 되니까 이동장에 넣을 생각이 없는 거야. 당장 $250로 올리면
이동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반려견들만 탑승을 하겠지. 강아지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주인들이 문제일 뿐이야. 내 친구는 지하철로 이동할 때 일부러 딕시를 데리고 간다. 딕시는 키가 나만한 암컷 로트와일러야. 지하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곧바로 일어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의자에 앉을 수 있지. 그럴 때마다 나도 대형견을 입양하고 싶은 욕구가 든다. 대형견들은 사료도 많이 먹고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거든. 한국도 영국처럼 경제적으로 성장할수록 대형견들의 인기가 많아질 거야. 도둑과 강도로부터 집을 지켜주고 나만 바라보는 거대한 생명체. 우리 개는 절대로 사람을 먼저 물지 않는다. 나는 작고 귀여운 푸들이나 말티즈면 상관없어. 나를 물어서 죽일 것 같은 셰퍼드나 불독은 마주치고 싶지 않아. 아기 강아지였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주인에게나 사랑스러울 뿐이지. 내가 마주치면 그저 무서워서 쳐다도 보지 못한다. 우리도 좋은 호텔에서는 대형견의 입장이 불가능하거나 입마개가 필수이다. 한국의 지하철은 미국의 고급 호텔급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야. 제발 사람에게는 마스크를 씌우고 당신의 불독에게는 입마개를 씌워줘. 비싼 이동장에 못 넣어서 대부분 이케아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한다. 가끔 찢어지고 늘어나기도 하지만 최고의 가성비야. 한국인들도 괜한 이동장에 돈 쓰지 말고 질긴 쇼핑백을 이용해라. 나는 어제 퇴근 후에 리트리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30분 동안 서 있었다. 한국인들이 뉴욕에 오면 신기한 경험을 하겠지. 나랑 내 친구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모집하니까 궁금하면 빨리 오세요. 시골의 할머니 댁 강아지가 이제는 나보다 커졌다. 작년에 옆집 할아버지를 공격했었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괴롭힌 거였어. 지하철에서 개한테 물렸다면 이유는 당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 좀 깨끗이 씻어라. 7살 때 옆집 대형 푸들한테 물리고 20년째 트라우마가 유지되고 있어. 입 벌리고 소리치는 개들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보다 훨씬 더 무서워. 적어도 한국 지하철에서만큼은 안심해도 되겠어. 영국인들의 대형견 사랑은 과해서 부담스럽다. 이동장과 입마개, 비닐봉지는 반려견 주인의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누구나 알지만 뉴욕에서는 누구도 행동하지 않아. 쇼핑백을 입혀서 다니면 대형견의 똥을 따로 치울 필요가 없다. 이동을 끝내고 쇼핑백을 바로 버리면 바로 해결이거든. 한국인들은 소형견들을 좋아하겠지. 파리에서는 자동차가 없고 대형견들이 병원을 가려면 대중교통뿐이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니까 서로 이해해주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